투자의 경우 이 실거래가 정고점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실거래가 정고점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때 보통 아파트들이 이제 피크를 찍었죠. 뭐 실거래가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거 현재, 그리고 이게 피크 정고점입니다. 현재 이전의 시점 중에 가장 높았던 실거래가 찍힌 지점, 이게 정고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10억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시세, 현재 실거래가가 5억이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50%의 하락률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실거래가 정고점, 그다음에 하락률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가 A 아파트고, 만약에 B 아파트의 실거래가 그래프가 똑같이 피크 찍고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 하는데, 현재 금액이 똑같이 5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고점이 예를 들어 7억이라고 하면은 7억에서 5억이 되면은 뭐 마이너스 50%보다는 더 덜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락률은 더 작지만 정고점, 그러니까 이제 이전 시점에 제일 높았던 실거래가가 7억이고 A 같은 경우는 10억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상승장이 와도 A와 B의 고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승 여력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호도. 선호도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나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아닌 남들이 살고 싶어 하고 남들이 사고 싶어 하는 집을 사야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내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내 의지로 매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내가 팔 때는 새로운 매수자가 붙어갖고 이 집을 살지 안 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선호도보다 남의 선호도가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들의 선호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투자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통 비교도 써놨는데,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부역대 신평초,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품화 이렇게 있습니다. 브랜드는 뭐 1군, 2군, 3군 브랜드 요새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되고, 역세권은 역에서 뭐 바로 붙어 있는지 아니면 뭐 10분 거리인지 15분 거리인지 뭐 더블 역세권인지 뭐 트리플 역세권인지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대단지는 뭐 500세대 이상인지 1000세대 이상인지 1500세대 이상인지 이런 거 보면 되고, 신축은 이제 신축, 준신축, 기축, 구축, 완전히 구축이어서 뭐 이제 재건축 들어가는 뭐 이런 아파트인지, 그다음에 평지는 평지인지 아니면 경사가 있는지, 아니면 경사가 있더라도 이제 단지 내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지 아니면 가파른지, 아니면 경사가 있더라도 좀 이렇게 데크가 형성이 돼 있어서 1단, 2단, 3단, 그래서 이 안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평지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돼 있어서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품화, 초등학교가 요 단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단지 옆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계약금 송금입니다. 이제 세부 비교까지 해서 많이 추린 다음에 이제 진짜 최종으로 찐으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이제 중개하는 소장님께 연락을 해서 사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파시는 매도인이 이제 그러면 저도 이 가격에 팔게요 하고 매도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매도인이 소장님께 계좌번호를 드릴 거고, 소장님은 이제 저한테 계좌번호 줄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매도인의 계좌번호로 요 가계약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건 케바케긴 한데 100만 원 정도에서 계약금의 10% 정도를 이 가계약금으로 책정해서 송금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금의 10%라 했는데 이거는 매매가의 10%가 아닙니다.
계약금의 10%입니다. 매매가의 10%가 보통 이제 계약금이고, 예, 계약금의 10%가 이제 가계약금. 예,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 제가 이제 이거 코멘트를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해놨습니다. 상승장일 때 이제 계좌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매물이 다 들어갔다, 매물을 다 걷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위에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거래를 했을 때는 이제 계좌가 나왔다, 계좌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갖고 소장님께 연락을 해갖고 소장이 만약에 매도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매도인이 추가 상승을 기대해서 매도를 지연하거나 아니면은 매도 의사를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여서 이제 계좌가 안 나온다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상승장일 때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고, 네, 한두 건 이렇게 계좌가 안 나온다 해서 상승장이라고는 안 하는데 이게 좀 여러 번 반복되거나 자주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톡방에 뭐 어디 계좌가 안 나온다더라, 어디 매물을 걷었다더라 하면은 상승장 초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상승장이다라는 건 아니고 상승장 초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계약서 작성입니다. 가계약 후에 이제 계약서 작성일을 조율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율한 그 날짜에 맞춰서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세부 사항은 잔금일을 언제로 할 건지, 지금 세입자가 만약에 있다면은 세입자가 전출을 할 건지 아니면은 계속 살 건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잔금일이 길어지게 되면은 중도금을 요구하는 매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중간에 낄 건지 이런 걸 이제 조율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게 되면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가계약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 계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계약을 이제 취소하게 되면은 배액배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이제 10%를 걸게 되는데, 계약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도 금액의 10%를 내가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줬는데 매도인이 아, 이 집 더 오를 것 같다, 나 그냥 계약 안 하겠다 하면은 내가 준 10% 플러스 배액배상 10%이 금액을 저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인은 이 10%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 반대로 만약에 내가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다, 아, 이 집 샀는데 떨어질 것 같다, 그렇고 내가 아, 저 그냥 계약 안 할게요 하면은 이미 준 10%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게 계약 취소를 해서 배액배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대출 신청입니다. 매수 시 내 시드를 다 더하고 부족한 금액을 이제 대출을 신청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거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액인 경우에는 이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그다음에 뭐 사업자 대출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 이런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잔금일 한 달 전까지는 신청해야 여유롭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2주나 3주 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은행도 사람이 하는 거고 이게 또 결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해야 여유롭게 대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2주, 3주 남아서 대출 신청하게 되면은 좀 그만큼 좀 타이트하게 나중에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연락을 받을 수 있겠죠. 대출 신청할 때는 LTV, DTI, DSR 이렇게 체크 필수고요. 이거는 처음에 대출한도 파악할 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출 신청할 때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측에 제가 스트레스 DSR 적어놨는데, 이제 스트레스 DSR은 기준 금리에 가상 금리를 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단계 때 조금, 2단계 때 조금 더, 3단계 때는 더 많이
가상금리를 더하겠다라는 거고요. 단계별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25년 3월인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이제 3단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스트레스 DSR 적용 전에는 소득 1억 원 기준인 분이 6억 6천을 빌릴 수 있었는데 1단계 적용되면서 3천만 원 까인 6억 3천.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적용 현재죠. 6억. 그다음에 3단계가 적용되면은 이제 5억 6천을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 DSR 적용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1억이라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거의 연봉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DSR 1단계 적용 전에 요때 대출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전에 요때 또 대출 많이 하셨고 지금 3단계 전에 7월 예정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5월, 6월 달 요 정도 때 또 대출을 신청 많이 하실 겁니다. 대출을 많이 신청한다는 거는 그때 또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잔금 송금입니다. 대출까지 실행이 완료가 됐고 잔금일에 매도인, 중개인, 법무사가 추가됩니다. 법무사까지 부동산에 만나갖고 계약 잔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이때도 신분증과 같이 이체 한도, OTP 카드 등 확인은 필수고요. 매도인, 중개인,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전부 찍힌 계약서를 법무사에게 전달하고 법무사가 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대리로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은 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면은 다 종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택 매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원래 단계별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한 단계고 또 요게 한 단계고 또 요게 한 단계고 그래서 총 이렇게 세 단계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조금 디테일하게 총 11개로 제가 나눠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개념을 쉽게 알려드리는 이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